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요, 현대차고요. 종목 코드번호 005380입니다. 자, 요 현대차 영상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봅시다. 일단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한 2거래일 정도 상당히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막판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는데, 사실 이 기술적 반등 나와준다라고 해서 그 코스피나 코스닥 자체가 완연한 바닥을 잡아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전략이 타당을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인 현대 위아의 개별적인 좀 악재가 나와주긴 했죠. 근데 현대차 또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코스피 시장이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폭을 주고 있었어요. 이거는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거든요. 코스피 시장이 별로 안 빠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일부, 이거를 어저께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가를 박살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쇼커버가 들어와주면서 반등이 나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또한 같이 반등이 나와준 거고요. 대부분의 대형주들 위주로 차익 매물이 쫙 쏟아냈어요. 차익 매물이 이렇게 쫙 쏟아내고, 지수를 빼지 않는 방식으로는 공매도를 쳤었던 종목으로 쇼커버를 들어와주면서 지수를 방어해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빠지고 쇼커버 종목만 올라가면서 지수를 방어해준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듯이 코로나 확진자 수 퍼지니까 지수를 빼버린 건데, 여기서 키워드를 좀 잡아드리자면 지수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질병으로 인한 키워드죠. 이제 진부합니다. 네, 진부하고요. 어떤 키워드인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진부한 키워드로는 질병과 그 대외적인 이슈로 있는 건 결국 북한 이슈거든요. 네,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뭐 지수 하락에 의한 낙폭 구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회복을 해주기 마련이에요.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환율이 올라갈 때 현대차는 항상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예, 환율이 올라갈 때 항상 수혜를 받았는데, 이번 턴에는 코로나19로 단발적으로 올라가는 환율의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원태 현대차 사장이 노조 방문해서 교섭 재개를 요청을 했다라는 키워드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교접을 하겠는데, 사실 이 노조 문제도 커요, 여러분. 예? 노조 문제도 예전부터 엄청 많았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흘러가는 말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현대차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조 문제가 아니었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가 50만 원에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노조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현대차 이제 인센티브하고 성과금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건데, 이게 실제로는 차를 엄청 잘 팔고 있잖아요. 엄청 잘 팔고 있는데 인센을 줄인다라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업의 입장과 어떻게 보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현대차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 사업을 영위를 할 때 중요한 변곡점 부근에 있어요. 네, 변곡점 부근에 있는 게 맞아요. 아무리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늘려주고 있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투자하고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이게 왜 변곡점이냐면, 시장의 점유율을 지금 선점을 한다라고 해도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신재생차, 전기차, 수소차라는 키워드가 점유율이 높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초창기라는 거죠. 네, 아직까지 상용화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못 먹어도 5년에서 10년 후에나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업의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거죠. 예. 점유율을 많이 점유했다라고 해도 실제로는 지금 내연기관차를 제일 많이 팔고 있고, 그로 인해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주고 있고, 언제든지 이 순위가 뒤바뀌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맞아요. 그만큼 연구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차가 잘 팔린다라고 생각을 해도 앞으로를 생각을 했었을 때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있는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잘 번다고 돈을 펑펑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내가 돈을 펑펑 써버리게 되면 앞으로를 위해서 현금을 쌓아두지 않게 되면 문제 제기가 됐었을 때 누가 그걸 해결할 거죠? 그때도 노조가 사실 나와가지고 그때 노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 회사의 어떤 어느 정도의 리스크와 문제점은 결국 회사가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은 줄이지만 앞으로 이제 맞춰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노조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 영업이익이 30% 줘라라는 식으로 말이 나와주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제가 뭐 회사의 대표 CEO이기도 하고 뭐 당연히 뭐 편파적인 분석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제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3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회사가 살아야지 노조들도 살 수 있는 거고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죽어버리게 되면 과연 이 노조들도 살 수 있냐 이거죠. 변화의 시발점에 있고 변곡점에 있는 구간이 있었을 때에는 이들은 사실 보수적인 포지션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교섭을 하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겪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현대차가. 예,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서 생산하는 비율 줄이려고. 이런 문제가 크잖아요, 사실. 예,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키워드도 있지만, 현대차가 고질적으로 겪고 있었던 이 노조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저는 글로벌 시장에 최대한 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시장에 계속 공장 짓는 거고, 베트남 공장 짓는 거고, 미국 쪽에 공장 짓는 거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성장을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주주의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다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가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리스크를 회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주가를 좀 빠진다라고 해서 회사를 욕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시장을 탓할 수도 없는 거죠. 어차피 겪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 중 하나였는데, 문제점을 방치를 하고 내비두는 것보다 어느 정도 손실이 나와주든 이 일을 겪어주든 과감하게 잘라낼 때 딱 잘라내고 지금처럼 딱 행동으로 실현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죠. 예. 어차피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썩은 물은 바꿔야 되고요. 예.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돼요. 예, 그리고 현대차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메이저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매도 물량이 정말 뭐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는 것도 팩트가 맞고, 연기금이 그동안 비중을 많이 늘려왔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일정 구간 내려오면 다시 연기금 비중 늘려가는 겁니다. 예, 다시 늘려가는 거예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는 거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도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하방 거래량을 대량 터뜨려주는 구간도 아니고,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그냥 같이 조정폭이 나와주는 거예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1조 3천억 매도 나와주고 있고, 기관들 5천억 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매도 안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나만의 욕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22만원, 20만원 이 관점을 가지고 분할매수, 분할매도 이 관점만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한 타임 24만원 이상의 가격 구간을 터치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26만원 도전을 해주러 가주는 거예요. 가주기 전에 악재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 악재를 해소시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정말 언제나 정말 응원해요. 제가 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영상을 안 찍어든 건 말도 안 되는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10만원 때부터 찍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예, 근데 저도 오늘도 오후에 일이 있어가지고 방금 왔어요, 사무실에. 예, 방금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현대차 주주분들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일 많이 떨어진 종목 먼저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도 응원하고요. 정말 좋은 결과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한 번씩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회사 창사 이래 단기 수익 종목을 딱 한 종목 나갔는데 한 종목 정도 더 챙겨드릴까 해요. 그게 이제 시로 중에 나갈 건데 시장이 흔들림이 있어서 지금은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들어오시는 방식은 HBTV 천사입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식은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HBTV 천사 친구 추가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랑을 해주시는 만큼 저희 또 언제든지 좋은 결과물로 인사드릴 테니까 한 번씩 찾아와 주시고요. 현대차에서도 좋은 결과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